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 날씨 아주 화끈하죠? 제가 곧 죽어도 덥다고는 안 해요. 덥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날도 화끈하고 하니 오늘은 뭘 할까요? 좋은 말씀에 대한 문자 인문학을 한번 해볼까요? 명언이라고도 하고 가구라고도 해요. 아름다울 가자에 글귀구자. 명언, 가구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자, 뭐부터 하느냐면 숨부터 쉬세요. 고요히 숨 쉬세요. 숨이 안정되면 그 다음 뭐가 안정될까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숨이 안정되지 않고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순서를 볼게요. 우리 숨 쉬는 인문학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숨을 유장하게 의식하고 깨어서 깊이 쉰다면 심장이 박동이 안정되는데, 반대로 숨을 급하게 쉬면, 급하게라는 게 뭐냐면 평상시처럼 쉬면이란 뜻입니다. 보통 사람 3초 4초 만에 한 번 숨을 쉽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제 말하는 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약간 세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때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비강 바로 위에 있는 뇌하수체가 진동합니다. 뇌하수체.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헐떡이거나 급한 상황이 처하면은 뇌하수체가 확 자극이 되면서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발음도 잘 안 되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감정적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 고요해지고 지혜에 연결하고자 하고 의식을 하늘과 일치시키려고 할 때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를 건드리지 않고 평온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유장하게 깃털이 코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안정되게 된다는 것. 심장 박동이란 뭔지 아세요? 박동은 우주광의 맥동과 일치되는 겁니다. 중심태양의 맥동, 그것이 개체의 생명에게는 박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동이 안정되어서 우주광의 맥동과의 일류화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당신에게는 지혜의 파이프가 연결되고 무한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숨이 안정될 때 사유가 깊어져요. 그리고 바라는 바의 성취, 풍요의 쿨라인, 원래 한 라인인데 더우니까 쿨라인으로 쓸게요. 쿨라인이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 집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몰입의 정도에 따라. 뇌파는 알파파 또는 세타파도 좋습니다. 어쨌든 거친 베타파인 채로 이 숨쉬는 인문학을 참여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 오늘 이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운 자가 두 글자쯤 있네요. 리, 속리자, 가운데 리자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중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글자는 옷 의자 아시죠? 옷 의자를 뚜껑을 위로 쭉 띄워놓고 그 가운데다가 마을 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속리, 가운데 리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각은 깨달을 각자죠. 중학생 한자 수준이면 다 알만한 글자들입니다. 하지만 뭐 모를 수도 있죠. 중학생인지 오래되신 분들은 잊어먹었을 수도 있죠. 해석도 가능할까요?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잘하면 해석도 되겠네요. 특징, 거 이렇게 계속 반복했죠. 반복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가고. 그리고 가운데 중 알지.
그런 가운데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죠. 잠시 숨 쉬면서 그 의미를 느껴보세요. 가는 가운데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되느니라. 이 문장은 최초에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봉우 권태훈 선생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도 누구에겐가 들었을 수는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는 표현도 누가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자도 한마디쯤 했을 수는 있겠죠. 다 그분들이 하실 만한 지혜의 레벨이니까. 이 문장은 소설단의 주인공으로 알려지신 봉우 권태훈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 뵌 적이 있는데 참 맑고 붉은 얼굴에 신선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만나서 우리 어머니 약도 한번 지어드리고 했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소설단 84년도에 김정민 님이 쓴 구도소설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파급력이냐, 우리들이 물질 위주의 이 자본주의 의식이 만연돼 있을 때 그때 에너지, 기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 그게 굉장한 공덕이에요. 김정민 씨는 그 후로 아마 부도에 대한 명상 이런 쪽으로 깊이 공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무렵에 동시에 단학선원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나중에 단월드가 되죠. 저는 그 단학선원 시절에 다녀봤었기 때문에 단전호흡도 배우고 그 당시에 좋은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의 열풍, 국선도도 나중에 나타났고 이런 것과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졌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 이상, 즉 형이상학적인 것, 영혼, 에너지, 키 이런 무언가가 있음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참 큰 거예요. 왜 크냐 그렇게? 그 다음을 열어줄 중간 관문이 되기 때문이죠. 지구 전체 문명이 이 은하계로 진출하게 되는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사실인 거로 믿어지는 이 시대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죠. 의식의 차원을, 지평을 넓혀주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무척 애호했던 문구입니다. 가슴에 와서 화살처럼 꽂혔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중과 속리는 같은 뜻이지만 일부러 다른 자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죠. 인생길에서. 특히 젊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이거 재밌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궁금증이 지금도 많습니까? 당신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당신. 궁금한 거 많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궁금한 게 없습니까? 인생 다 그렇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늙은 겁니다. 섬뜩하죠? 의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펄펄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젊은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젊은 거예요. 궁금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호기심을 바라고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식의 지평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젊은 분이든 아니든 간에 궁금하긴 한데 생각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검색은 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자기 스스로는 머리를 안 굴려요. 가슴을 열지 않아요. 느끼려고도 안 해요. 귀찮은 거죠. 대신 해달라는 거죠. 사유도 대신
생각도 대신, 수행도 대신, 천국도 대신, 극락도 대신, 차원의 점프도 상승도 대신, 그러면 나는 당신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따라가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옳지 않죠. 우리가 마치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 길 감각이 어두워진 거랑 똑같아요. 전화번호부가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만 해도 전화번호부 기가 막히게 많이 외웠어요. 지금은 전화번호부 몇 개나 외우세요? 아마 가족 전화번호도 다 외우지 못하는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해주기 좋은 대답이기도 해요.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 어떤 실없는 질문이 왔어요. 가벼운 질문, 참을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이 있죠. 생각 안 하려고 게을러서 나오는 질문들. 그럴 때 대답해 주죠. 가고 가다 보면 당신도 알게 돼.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달을 날이 오게 돼. 그 행하는 것, 가는 것이 사유일 수도 있고, 진리 추구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만남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고, 블로깅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좀 쫄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함입니다. 대충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도 죽을 때까지 새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감동을 받았었고 여러분에게 또 공유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이 갈것자는 사람 대자 아래, 이제 큰 대자는 사람 대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 모습이에요. 그 아래 땅을 의미하는 입구자입니다. 그것을 사람 입으로 생각할 필요는 꼭 없어요.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틀, 물체 또는 땅, 천원지방이라고도 하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땅을 목적지를 뜻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단일행은 단일행,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거리 형상입니다. 로타리, 사거리. 그래서 사거리에서 간다, 다닌다, 행한다 등의 뜻으로 파급된 거죠. 이런 기본 문자 지식을 바탕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글자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서예에서도 펜글씨에서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 개성만 부린다면 그런 건 철없는 치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저희 선생님, 서예 선생님이셨던 여초 선생님은 지랄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말이 더 통쾌하긴 하죠. 제가 제 과거 이름을 보면, 그리고 제 생년월일 자미수를 보면 꼭 등장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개창입니다. 개창, 고칠 게 창조할 창.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뭘 자꾸 고치고 싶어 해요. 기본 제도를, 기존의 어떤 낡은 전통을 뜯어 고치고 새롭고 진화된 쪽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할 때도 그 예전에 제 윗사람이, 사장님이 그 리허설 좀 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리허설 하는 거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왜냐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나 뜨거워서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은 게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하는 걸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개창의 본능은 잘 쓰이면 진화를 촉진해요. 대단히 발전적인 일이죠. 거거거 중지에서 그 거를 다 다르게 쓰는 것, 행행행 리각에서 그 행을 다 다르게 써보는 것,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발전하고 우주를 확장하는 다양한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변화를 위한 변화, 치기가 되어서 이상한 짓거리만 해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전위 예술 작가들이 흔히 저질러 놓았던 작품들이 떠오르는군요. 수술대 옆에다 우산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설도 안 해줘요. 그냥 독특하니까. 그 다음에 병기, 마르셀 듀상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죠. 병기를 딱 갖다 놔요. 전시장에다가. 그래 놓고 제목, 샘. 이것만 해도 조금 좀 재밌긴 하네요. 재밌기는 해요. 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할 때 이것이 인류의 의식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니다. 뭐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볼견자를 보세요. 전서에서 볼견자 보면은 옆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을 각자 말입니다. 마지막 각자에서 볼견자를 옆으로 빼고 옆에는 X자가 2개 나왔네요. 전서에서 보면 이 X자 2개는 무엇일 것인가? 이거 중요한 사유거리입니다. 문자인문학은 사유의 보고예요. 우선 그 글자는 한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척 나올 수도 있어요. 본받을 효, 또 점괘 효라고도 합니다. 뭐 365효, 64효, 뭐 주역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표현들이죠. 배울학자 속에도 그 효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효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잘 해놓은 모범적 행위를 본받는 것. 선생님이 하늘 천 따지 하면 제자도 하늘 천 따지 따라하는 것. 또 따라서 글씨 쓰는 것,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본받을 효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를 따라하는 것, 공부를 따라하는 것, 바로 모방이 공부의 출발이죠. 모방을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방은 참 아름다운 시작이죠. 자, 그 부분을 글월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문자. 그래서 이런 글월문, 문장, 문자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깨달을 각인, 바로 그렇게 연결된 거죠. 특히 성인의 문장, 현자의 문자들은 더욱 그렇죠. 그 문자인문학은 아주 깨물수록 맛이 우러나요. 자, 당신은 무엇이 알고 싶나요? 살다 보면 무엇이 답답하신가요? 돈 버는 길?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 사랑받고 사랑하는 길?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답이 어디쯤 묻혀 있겠죠. 당신의 삶의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언제 발견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방향성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또 가세요. 파고 또 파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삽 끝에서 무언가 닿는 상쾌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 아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을 믿나요? 네, 저는 믿습니다.